하루 종일 앉아 일을 하는 현대인들 사이엔 유명한 고질병이 몇 가지 있는데요. 디스크도 그중 하나죠. 저도 요즘 디스크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목 디스크로 한참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허리까지 통증이 번져서 무엇해도 의욕이 없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도 잘 못 읽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쩍 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책이 있었으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참에 어릴 적 문고판으로 줄거리 정도만 알고 있고 한참 전에 대학로에서 연극으로만 접했던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신 이번엔 눈과 허리가 좋지 못하니 오디오북으로 독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타공인 마초로 알려진 현대문학의 거장 해밍웨이는 그의 마지막 책인 이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학상과는 그리 인연이 없는 소설가였습니다. 어릴 때도 이 소설을 읽으며 이게 무슨 노벨상감이야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 몸 상태가 노인과 같은 이 시점에 이 책을 읽으니 느껴지는 바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그 전까지의 소설에선 실제 해밍웨이 자신이 여러 차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복싱이나 사냥 같은 모험적인 일들을 즐긴 만큼 남성성이 과장되게 부각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노인과 바다에선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라는 노인의 독백처럼 여전히 패배를 모르는 강인한 남성성과 불굴의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삶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노인의 삶을 빗대어 담담하지만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문학상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넌지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 맘대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 사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청새치를 잡기 위해 홀로 바다에 나갔다가 닻을 올린 지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물고기를 잡게 되죠. 하지만 들어오는 길에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뼈만 남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만 놓고 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소설에 당시 53세였던 허밍웨이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꽃중년 나이지만 그때부터 해밍웨이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것. 이 소설에서 노인이 독백으로 제일 많이 반복하는 말은 바로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가 있으면 오죽이나 좋아입니다. 노인은 자식도 없고 부인도 죽어 홀로 산 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들고부터 천직인 고기 잡는 실력도 줄어드니 노인이 5살 때부터 배에 데리고 다니던 소년의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노인의 배에 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홀로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딱히 대화를 나눌 상대조차 없는 노인은 외로운 바다 위에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잘 나가던 젊었을 적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내 말을 들어줄 단 한 사람, 즉 소년의 존재가 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다를 정겹게 부를 때 쓰는 스페인어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바다를 욕하지만 그럴 때에도 바다가 여성인 것처럼 말하곤 했다. 젊은 어부들 중에서 낚싯지 대신 부표를 사용하고 상어관으로 돈을 많이 벌어 모토보트를 사들인 자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하며 남성으로 취급했다. 이들은 바다를 경쟁 대상이나 일터,
심지어는 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노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물고기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낚시를 하지만 잡힌 고기를 안쓰러워하고 고기에게 미안해하며 고기와도 소통하는 모습은 소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 때문에 이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원래 니체의 운명애를 뜻하는 말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감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친지도 없습니다. 늙고 병약해져 밥벌이인 낚시도 예전 같지 않아 번번이 허탕을 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수용하고 낙천성을 잃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어부였어 라며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 했던가요?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삶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하더라도 삶 자체를 위해서 말입니다.